자, 여기 이제 수능 특강 레벨 2, 이제 사인 업체, 코사인 업체 단원인데, 이 1번을 좀 보시면, 자, 일단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그 외접 원이 또 주어져 있고, 뭐 각도 주어져 있고, 변의 길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문제가 주어진 게 뭐냐면은, 얘들아, 지금 여기의 길이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지금 4루트 2라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야, 이제. 현재 이런 상황이야. 자, 길이, 각.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구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코사인 값을. 자,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이 단어는 내가 좀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냐면, 그, 이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외우는 공식이 사실 그거잖아요. 이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공식, 뭐 이 정도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거야. 문제에 주어진 상황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변의 길이나 각도가 또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 상태에서 뭘 또 알 수 있는지. 자, 현재 여기서는 이걸 알 수 있어. 근데 사실 삼각형이 그 세 가지 정보가 주어지면 사실 나머지 요소들을 다 알 수 있거든. 그 세 가지가 뭔 말이냐면은 삼각형은 변의 길이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각도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라고 얘기를 해. 6요소. 근데 이 중에 세 가지 정보만 주어줘도 나머지 세 가지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제외할 거는 세 각이 주어지는 거는 제외해줘야 돼. 왜냐하면 세 각이 주어지는 거는 그 변의 길이를 그걸 토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각이 주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은 세 변의 길이를 다 안다든지 아니면 두 변과 한 각. 지금 얘처럼. 얘도 지금 보시면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 변과 나머지 두 각 있죠. 그렇게 정보가 주어지면은 보통 나머지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 자,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세 가지 정보 다 주어져 있으니까 다 알 수 있긴 한데 가장 먼저 무슨 공식부터 써야 되느냐 이거야.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거는 대놓고 주어지는 게 이거야. 마주보고 있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얘 지금. 얘네들은 마주보고 있는 정보죠. 각도랑 변이니까. 그러면 보통 마주보고 있는 게 주어지면 사인 법칙이 사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떠올라야 돼. 사인 법칙이. 자, 사인 법칙은 공식 자체가 이거잖아. 이 R은 한 다음에 그 뭐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P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게 사인 법칙인 걸 아는데 이렇게 같은 마주보는 각과 변은 알파벳이 똑같을 거 아니니 이렇게 알파벳이.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게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가 더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하나를 또 알 수가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네 둘을 아니까 또 얘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사인 법칙을 또 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사인 이거분의 이거를 해볼 생각을 해야 돼.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야 이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생각. 그래서 사인 법칙을 적용 한번 해보시면 자 사인 A분의 바라보는 변의 길이 6은 사인 B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고 바라보는 선분의 길이가 4루트 2야. 그래서 얘를 풀 거야. 자, 크로스로 해서 좀 정리해보면은 4루트 2 사인 A는 4루트 2 사인 A는 얘가 3루트 2 이렇게 나오나? 3루트 2. 그래서 사인 A가 현재 4분의 3이 나오긴 하네. 4분의 3. 일단 이렇게 나오죠. 사인 값이. 사인 값이 저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사실. 그 다음에 자, 그 문제에서 D하고 E를 뭐라고 알려줬을걸? D가 중점이야, 중점. 중점이야. 자, D가 중점입니다, 중점. 자, 얘들아, 이 도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려워, 도형이. 지금 D하고 E가 중점이래. 그러면 우리는 그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중점이면, 지금 이렇게 그 중심에서 만약에 이어봤을 때, 중심에서 이어봤을 때, 이게 다 반지름이죠. 반지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 이거 봐봐. 삼각형 OAB가 이등변이야, 이등변. 마찬가지로 OBC도 이등변이고, 그 다음에 OAC도 이등변. 이등변이 3개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등변이 3개인데, 중점의 선을 그으면, 이건 수직 이등분이야, 얘들아. 수직 이등분. 중점의 선을 그으면 이건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야. 수직 이등분. 이걸 발견해야 되더라. 이걸 발견해야 돼.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찾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어려워. 이런 거 찾는 게. 그러니까 이 직각이라는 걸 아셔야지만이 이제 여기 삼각형 한번 보실래? 여기 삼각형. 직각인 걸 내가 만약 캐치를 하잖아. 그럼 여기 사각형 봐봐. 사각형 A, D, O, E를 보시면 직각이고 내가 지금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우리가 구해줘야 될 이 DO이라는 게 180-A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180-A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지금 이거였거든요. 코사인 파이 빼기 A를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각변환 해주시면 2, 4분면 이거 감안해서 결국 마이너스 코사인 A 구하라는 거야, 결국에. 마이너스 코사인 A. 여기서 코사인 구해줄 수 있죠, 우리가. 코사인을. 코사인을 구해주실 수가 있는 게, 구해줄 수 있는 게, 뭐 삼각형 그려가지고 할 수 있겠죠? 사인이 4분의 3이니까 여기 루트 7이고 감안해서 얘가 4분의 루트 7이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줘야 될 점은 코사인 A가 4분의 루트 7인데 A가 얘가 2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두는 거야. 얘가 2니까. 그러면 일단 최종 답은 이렇게 나온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인 거야. 최종 답은.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단은 중점의 선을 그은 것 자체가 수직 이등분선이야. 애초에 이거 자체가. 그래서 직각 뒷각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가 파이 빼기 A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돼. 이 사실을. 자, 이걸 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문제가 좀 그래서 2번은 패스할 거거든요. 그리고 2번은 또 그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냥 패스합니다. 일단은. 자, 3번을 좀 보겠습니다. 3번을 이제. 요거 한번 좀 생각해 볼래요, 얘들아. 자, 일단은 삼각형의 이번엔 내저번이야, 내저번. 내저번이 주어졌을 때 A, BP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래. A, BP의 둘레의 길이. A, BP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A, BP의 둘레의 길이를 알려면 A, B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PA와 PB의 길이를 좀 구해줘야 될 거야, 이제. 자,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어디를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어디를 구할 수 있는지. 사실 이론상 모든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 법칙 변형을 이용해서 특정 각의 코사인 값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특정 각은. 내가 현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흰색으로 표시할 거야.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자, 뭐 흰색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ABP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ABP 그 둘레의 길이. AB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PA랑 PB 알아야 되는데 요거 하나 좀 쓰고 들어가면 얘들아. 요거 하나 쓰고. 문제가 보통 만약에 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이 보통 주어지면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내접원 이때 보통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얘들아. 이때 보통 해봐야 되는 게 보통 삼각형 안에 내접원이 주어지면 그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거 얘들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그 넓이야, 넓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넓이야. 그 넓이 이거 있죠, 얘들아.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해가지고 둘레의 길이 합으로 표현이 되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그 공식 있죠, 이거 우리? 외워두신 거 있죠, 이거? 보통은 이게 가장 많이 활용이 돼. 보통은. 이게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근데 이 문제는 저걸 활용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2번하고 3번으로 넘어갈 거야. 자, 2번, 3번은 그렇게 막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런 것도 활용을 하긴 해. 뭐냐면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것 중에 이게 있거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내접하기 오늘 그렇게 내접하기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다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하는 게 있어. 접선의 길이. 자, 그래가지고 접선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여기라고 여기하고 접선의 길이 같다.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길이들이 다 같다. 이런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 식 있죠. 접선의 길이. 이 접선의 길이를 활용하는 그런 주제도 있어. 접선의 길이. 이 문제는 2번으로 풀어야 돼. 2번으로. 사실 세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 AP, PC 이런 데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봐봐. 이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드물게 이걸 이용하는 게 또 있어. 이걸 이용하는 게. 자,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자, 이게 또 있는 게 봐봐. 뭐가 또 있냐면 내접원을 그리잖아. 내접하기 원을 그리면 내접원의 중심에서 있잖아. 내접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렇게 이어주면은 각 꼭지점에 이어주면은 그 내심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때 나오는 성질이 각의 이등분선이야. 이게 각의 이등분선.
이 각이 이등분선입니다. 이등분선. 각이 이등분선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있긴 있다는 거야. 흔치 않지만.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활용하는 그런 주제도 있어, 얘들아. 이제 위로 갈수록 좀 이제 빈도수가 큰 겁니다. 위로 갈수록. 대부분은 1번을 주로 많이 활용할 거고. 각의 이등분선인 상황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특히 사인법칙 단원 문제 풀 때 주로 1번 하겠지만 1번으로 뭔가 푸는 게 아닌 것 같다면 2번, 3번도 일단은 염두는 해둬야 되더라. 염두는. 자, 2번으로 풀 수 있습니다. 2번으로. 그냥 우리가 PA의 길이를 X라고 잡아버리면 여기 PC의 길이는 나머지 6-X가 될 것이고 접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X,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6-X로 채워질 것이고 여기 나머지 길이가 그럼 7 빼기 X니까 여기도 7 빼기 X로 일단 길이를 채워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길이를 다 채웁니다. 저렇게 채워보시면 결국 이 두 길이의 합이 5여야 되는 거니까 5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게 5다라고 해가지고 X를 한번 구해보세요. X를. 아마 X가 아마 몇 나오냐면은 그 몇이야 이게 4가 나올 것 같아. 4 구해보면은 13 빼기 2X가 5니까 X 4 나오거든. 자 그럼 봐봐 이제 자, 다 풀진 않을 거야. X가 만약에 4라는 걸 알았잖아 이제 4라는 거 알았으면은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자 왜냐 아까 처음에 세면의 길이를 알면 이 모든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 ABP의 둘레의 길이. 7이라는 거 알고 4라는 거 알았으니까 마지막 BP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거든. BP의 길이. 얘 구해주면 되는데 BP는 결국 이거 아니네. 지금 이웃한 두 변각,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까 대놓고 코사인 법칙 쓰면은 BP 길이 나오지 않겠니? 이런 흐름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이런 흐름으로. 그래서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게 사인 법칙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고 코사인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웃한 두 변각, 끼인 각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BP까지 구해서 그럼 둘레 길이가 나온다 이거야. 둘레 길이가. 요 정도까지만 설명할 거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풀어 보셔야 되고 이거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4번. 근데 솔직히 여기 레벨 2에 거의 모든 문제가 버릴 문제가 없어가지고 문제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여기는 좀 다 다룰 거고요. 아 이거 충분히 너네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는 수준의 문제야. 우리 이제 그 주말에 이제 시험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도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을 거야 아마 이번 시험에. 그래서 굉장히 빡셉니다. 여기 단원의 문제가 빡세게 나와서 자 여기 한번 보시면 2등변 삼각형이야. 2, 2, 3이지. 그 다음에 3등분점을 잡았다 보시면 됩니다. 3등분점. 3등분점 잡았을 때 우리의 목표는 PBQ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는 게 목표야. PBQ 외접원. 자 일단은 문제에서 외접원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슨 공식을 쓰라는 거야 이게? 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야 일단. 사인 법칙을 필시 써주라 이 얘기고 언젠가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거지. 사인 법칙. 그리고 사인 법칙을 쓰려면 마주보고 있는 정보가 주어져야죠. 마주보고 있는 정보가. 왜냐면 사인 법칙 자체가 이거잖아. 뭐 이 R은 사인 A분의 A 이런 거니까 최소한 요 R을 알려면 마주보고 있는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니?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해야 마주보고 있는 정보를 구할까?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야. 일단은 얘도 흐름을 좀 잡아볼 거야. 문제에서 세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의 여기의 각도는 알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해서 여기 구할 수가 있어. 물론 여기도 알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선분이 각을 쪼개기 때문에 여기를 구하는 건 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 3등분 했기 때문에 길이가 다 1입니다. 일단. 길이가 다 1이야. 자, 내가 지금 흐름을 잡을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지금 여기 코사인 값 알 수 있으면 우리 삼각형 여기 코사인 법칙 해주면은 여기 길이도 알 수 있니? 여기 길이? 여기도 알 수 있죠? 근데 모양 자체가 뭔가 이렇게 대칭이니까 얘도 같은 길이 아니니? 같은 길이? 쟤도 같은 길이가 나올 거야. 같은 길이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단 삼각형 ABP에서 코사인 법칙을 일단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가 다 쓰진 않을 거야. 요 정도만 쓸게 일단. 요 정도만 일단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는 푸는 방법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내가 이제. 자, 내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여기 길이를 이제 구할 수 있다 치면은 결국 얘도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아는 상황 아니네 사실. 그럼 끝난 거야. 모든 변의 길이를 아니까 사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부분의 코사인 값 다 구할 수가 있잖아 사실은. 원하는 부분의 코사인 값. 원하는 부분의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사인까지 구해주고 사인 법칙 쓰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 거야. 사인 법칙 쓰면은. 이렇게 흐름을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쓸게. 삼각형 BPQ에서 이제 뭐 보편적으로 식을 쓰면은 뭐 코사인 뭐 B를 구해준다 치고 코사인 B. 이걸 토대로 이제 사인 B까지 이제 구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사인 법칙을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잡고 풀 거야.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좋아, 얘들아. 큰 그림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흐름을 좀 잡으시기 바라고 이렇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 정도면 다 풀어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번입니다. 5번. 이거는 좀 그 시험에 좀 잘 나올 소재거든. 그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이 5번은 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4, n 플러스 7로 주어져 있는데 B의 각도가 90과 120 사이의 삼각형이 되고 싶은 n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네. 일단은 이제 변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4, n 플러스 7.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모든 변의 길이가 주어져는 있으므로 코사인 법칙 변형으로 코사인 B를 구해줄 거야. B의 각도가 이미 90과 120 사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B를 구해주시는데 요거 잠깐 봐볼래? 잠깐 코사인 함수를 그릴게. 코사인 함수를. 코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자 각도가 90과 120 사이래. 여기가 각도상 90도인 것이고 120도는 한 이 정도쯤 될 거잖아요. 이 정도쯤 될 거잖아. 그러면 그 90과 120 사이의 범위에서는 코사인 값이 기본적으로 음수일 것이고 그리고 이 코사인 값으로 가능한 값의 범위가 일단은 얘 이제 쓸 거고 여기다가 일단 당연히 음수여야 되겠지. 음수여야 되고 120도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 120도 몇이니?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사실 많이 하다 보면은 외워지지 않니 얘들아? 많이 하다 보면은 3분이니까 그 60도가 떠올라야 되겠지.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법칙 변형을 쓸 건데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이 범위 안에. 요거로 그냥 문제 풀면 끝나는 거지. 코사인 B는 이제 자 해볼게 이거. 자 이제 2 곱하기 그 이웃한 도변 이렇게 식을 쓰는데 B니까 얘네 둘 하는 거야. B 붙어있는 놈. B 붙어있는 쟤네 둘 가지고 하는 거야. 2, n 플러스 1, n 플러스 4.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n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라보고 있는 n 플러스 7의 제곱. 이거를 좀 전개해서 풀어봐야 돼. 이 식을 이제. 이 식을 좀 전개해 보셔야 됩니다. 좀 더 식 정리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 자, 좀 더 한번 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분모 자 2배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4. 자 분자 전개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할게. n제곱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몇이야 이거 32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17에서 49 빼니까 32. 오케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0보단 작아야 되겠고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수분해가 되죠. 사실은 분자가 2, n 플러스 1, n 플러스 4. 그 다음에 분자 인수분해가 되는 게 n-8, 그 다음에 n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으신 게 원래 약분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약분하려는 게 0이 되면 0일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거 부동식인 경우에는 또 약분도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부동호 방향에 또 주의해줘야 돼. 부동호 방향에. 근데 하지만 이 문제는 n이 자연수이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다 음수일 수가 없죠. 0이 될 수도 없죠. 그래서 양변을 일단 막 약분해도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양변에 요 놈 있지. 요 놈을 곱해도 부등호방에 바뀌진 않을 거야. 부등호방에.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약분하고 들어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그 분모를 또 곱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8, 우변은 그냥 0만 남지, 그지? 요거 풀어주면 끝난다. 요거 풀어주면. 저거, 저거만 간결하게 남겼죠. 우변은 어차피 계속 0이고.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됩니다. 얘 풀고, 왼쪽 거 풀고, 오른쪽 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 구해주면 돼. 둘 다 만족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따로따로 한번 풀어보셔서 n의 범위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얘는. 다시 얘기하면 흐름을 좀 잡아야 되는 게 b가 90에서 120도다. 코사인 함수를 좀 생각해서 코사인 법칙 변형 2,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도 볼게요. 6번. 6번. 자, 그 다음 6번은 요거 딱 난이도 딱 진짜 딱 적당해가지고 요것도 그 시험에 딱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시험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잖아요. 그죠? 너네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 어디까지 이제? 삼각함수, 그 삼각함수까지면은 그 어디까지야? 그냥 수열 전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까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1학기 기말은 그 직전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에 모고가 있으니까 고2도 그렇지만 고3도 있잖아. 고3 모의고사에서도 너네들이 직접 시험 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이제. 거기서도. 그래서 일단 이틀 뒤에 한번 모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고3 것도 우리 이 시험 범위에 맞는 겹치는 문항들도 한번 보긴 봐야 돼요, 얘들아. 보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 중간 때도 그렇게 했었죠. 보긴 보셔야 됩니다. 기말고사가 특히 더 모고 문제가 약간 더 그 바로 그 직전에 시험 봤던 모고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좀 더 크고, 자, 이거 보시면, 자, 일단 이거는 뭐 A, B는 2, C는 4, 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그냥 저 상황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봐. 그림으로. 자, A, B의 길이를 적당히 2라고 잡고, B, C는 뭐 좀 더 길게. 근데 CA의 길이가 4네. 그럼 CA를 4라고 해주면 뭐 이 정도를 이게 4라고 놓고, 그럼 대충 이 정도 합시다. 대충 이 정도. 이 정도 그림 그려놓고, 이 정도 그림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가 주어져 있네. 외접원의 넓이. 대놓고 사인 법칙 쓰라 라고 지금 알려주는 셈이지. 사인 법칙을 일단 생각해 봐야죠. 사인 법칙을. 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냥 바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 얘들아. 자, 근데 이제 외접원의 넓이가 저거다. 파이 r제곱이 15분의 64파이라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r제곱을 구해주시면 15분의 64. 이제 루트를 씌워주시게 되면은 결국 이제 루트 15분의 8이니까, 루트 15분의 8. 우리는 15분의 8루트 15라고 쓸 수 있죠. 15분의 8루트 15. 근데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난 그냥 이 정도만 쓸게.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네가 식 정리하고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유리화를 꼭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배웠지만 식 계산할 때 유리화를 안 하는 게 더 푸는데 더 유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유리화를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야. 내가 이제 문제 풀 때에는. 자, 그래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말 저 정도로 놓고 사인 법칙 써야죠. 사인 법칙. 그래서 이 R은 이렇게 쓰면 돼. 2배. 자, 사인 A분의 A 이렇게 공식 쓸 때 이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 여기서 뭘 우리가 해볼 수 있냐면 사인 C를 구해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인 B를 구해볼 수가 있죠.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하니까 사인 법칙이. 그래서 한번 둘 다 한번 써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인 B분의 4 이퀄 사인 C분의 2네. 이렇게 일단 식을 쓰시게 된다면 사인 B, 사인 C 둘 다 구할 수 있네. 사인 B, 사인 C. 자, 저렇게 둘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약간 조금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건 둘 다 물론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여기서 꼭 하나만 내가 만약에 구해보라 한다면 B를 구할까 C를 구할까? B를 구하는 게 낫겠지.
꼭 하나만 만약에 구해야 된다면 B를 구할 생각해야 되겠지.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얘는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어. 일단 보류해 놓을게요. 여기는.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약분되니까 4. 그래서 4 사인 B가 루트 15.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인 B가 4분의 루트 15. 4분의 루트 15. 우린 코사인 B를 구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도 한번 좀 구해 놓읍시다. 코사인 B도. 삼각형 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사인이 4분의 루트 15니까 이제 여기 나머지 1이니까 코사인 B는 4분의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네. 맞니 저거? 4분의 1? 4분의 1 맞니 저거? 저거 4분의 1 맞니? 4분의 1 맞니? 4분의 1 진짜 맞니 저거? 주의해야 돼. 둔각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둔각.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생각도 해볼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BC 코사인이잖아. BC는 당연히 선분의 길이니까 양수인데 코사인 B를 이제 곱하라고 했는데 야 선지를 봐봐. 선지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어. 코사인 B가 음수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B가 음수인 것도 생각해야 돼. 실제로 이 문제 풀어보시면 그냥 플러스 4분의 1로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플러스 4분의 1로 놓으면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돼서 모순이 발생해서 실제로는 이게 마이너스가 답이야. 마이너스가. 이렇게 문제를 또 설계를 해놓은 거야 이제. 조심하라고.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삼각형의 각, 그러니까 0부터 180도 사이의 각을 다루는데 예각하고 둔각을 다룰 때 1사분면, 2사분면의 각이니 거기서는 사인 값이 항상 양수이지만 코사인 값은 예각일 때만 양수고 둔각일 때가 음수잖아요. 그죠? 그거를 꼭 주의하셔야 되고 두 가지 가능성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 그 코사인 법칙 변형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해 놓은 다음에 사인을 구할 때에는 어차피 삼각형의 각 안에서는 무조건 얘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사인에서 코사인 구할 때는 좀 주의해 줘야 돼. 부호에 이거 부호 주의해 줘야 돼. 부호를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사인에서 코사인 구할 때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코사인 B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BC의 길이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얘를 미지수 X로 잡고 뭐 해주시면 되냐. 일단 얘는 활용 안 하게 될 것 같으니 지우개. 자,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지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코사인 법칙으로 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잘 보세요 이거.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이거. 자, 여기서 삼각형 ABC에서 내가 이 알고 있는 각이 바라보는 그 선분 AC의 제곱을 구하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얘 제곱을 구하는. 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b 풀마 4분의 1이잖아. 일단 한번 둘 다 한번 해보자. 아직 어떤 게 답인지는 모른다 치고 둘 다 한번 해볼게. 자, 요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 건데 4 없애 주면서 식 정리가 x제곱 그 다음에 얘랑 만나면 부호가 뒤집어지죠. 마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와. 이거 풀마랑 얘랑 만나면 부호가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인 거는 저 마이너스는 코사인 값이 이제 플러스 4분의 1일 때 해당되는 얘기고 여기 플러스인 거는 코사인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해당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로 잡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잘 돼가지고 x가 4하고 마3이 나오고 밑에 걸로 해보시면 x가 3하고 마4가 나오게 되거든요.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등변이 아니어야 되니까 2하고 4라는 길이가 나올 수가 없지. 2하고 4라는 길이가 나올 수가 없으니 얘가 탈락이야. 코사인을 플러스로 처리하면은 저렇게 이제 모순인 답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3이 맞습니다. 3이. 코사인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맞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BC 코사인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BC이니 얘네들이 곱한 마이너스 4분의 3을 답으로 내주는 거야. 답이 그럼 2번이 되겠죠. 2번.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답을 내는 거야. 주의해줘야 돼 이거. 부호 주의해야 돼 이거. 부호 주의 해주셔야 되고. 자,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도
7번도 얘들아 요것도 학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유형이거든 이거.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주제는 되게 잘 나와.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다음 좀 보시면 자, 길이가 1, 2, 3, 4로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얘는 뭐 너무 이제 흔한 문제고 우리도 한번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 이거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냥 그 적당히 대각선을 이제 하나 그어주면 되거든. 적당히. 자, 대각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그어주셨을 때 그 내가 B라는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으면 마주보는 두 각은 180도 관계인이 더했을 때 얘를 파이 빼기 세타로 놓을 수 있어. 파이 빼기 세타. 여기서 세울 수 있는 두 가지 식. 각각의 삼각형에서 선분 AC의 제곱을 구하는 코사인 법칙을 각각 쓴다, 얘들아. 각각. 이 공식을 각각 쓴다, 각각.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서야. 그럼 ABC에서 AC 제곱을 구하는 거 써보면 16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다른 삼각형에서 똑같이 써보시면 3, 3은 9, 1, 1은 1,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여기는 각변환까지 고려해주니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 알겠죠? 각변환까지 해서 부호 주의하시고 저거 부호를 주의하시고 이렇게 식을 쓰시기만 하면은 결국 위아래는 같은 식이니까 연립하면 코사인이 나와 결국에 코사인이 나오게 돼서 뭐 이 선분의 길이도 물론 나오게 되겠죠. 자, 좀 더 정리해 봅시다. 같다라고 해서 그럼 20 마이너스 16 코사인 세타는 10 플러스 6 코사인 세타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럼 이걸 토대로 코사인을 구해주시면 코사인이 좀 숫자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11분의 5인가?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이런 숫자 나오고 자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사각형의 넓이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코사인을 구했으니까 사인을 이제 구해줘야 되거든. 사인 구해줘야 되는데 자 사인을 구해주시면 사인 어떻게 나옵니까? 11, 5. 자 여기 몇 나오니 여기? 루트 96 맞니? 루트 96? 4루트 6이죠? 4루트 6? 루트 96 나올 거야. 그래서 사인을 한번 구해보시게 된다면 얘가 11분의 4루트 6인 것 같아. 11분의 4루트 6. 자, 이걸 토대로 이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문제를 풀 거야. 삼각형 ABC 더하기 삼각형 ADC의 넓이는 자, 한번 해보시면 ABC 자, 2분의 1, 4, 2, 그 다음에 11분의 4루트 6 그 다음에 ADC 우측에서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3, 1 그 다음에 여기 사인 파이 빼기 세타지만 어차피 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같은 값이죠? 사인이. 그러니 11분의 4루트 6 똑같이 써주실 수 있고 결국에는 뭐 동류항 묶어도 되고 동류항이 좀 많이 보이네. 동류항이. 묶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보이네요. 뭐 묶어서 처리해보게 된다면 11분의 2루트 6에다가 4, 2, 8 그 다음에 3, 1은 3 더해주니까 답은 깔끔하게 나오네. 2루트 6 이렇게 답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2루트 6으로.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좀 알아야 돼. 원안에 내접하는 게 나오면 거의 마주보는 게 180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실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써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원안에 삼각형의 외접원이 주어져 있죠. 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외접원의 중심이 5일 때 밑에 있는 OBC의 넓이를 구해주는 문제야. OBC의 넓이. 현재 밑에 OBC를 구해주는 OBC.
얘를 어떻게 구해줘야 되나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OBC. 자, 어떻게 해줘야 되나 OBC. 일단 그 우리 중3 때 배운 그 원주각 생각해 보자. 원주각. 일단은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아니 우리는 특정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이 각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원주각 중심각에 의하면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은 세타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두면은 여기는 중심각은 2배잖아요. 2배. 2배니까 여기는 2세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각도가 2배인데? 각도가 2배? OBC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OBC를? 자, 흐름을 한번 잡아볼까? 흐름을. 사실은 그 해변의 길이를 아니까 이 코사인 값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사인 값을 구해서 사인 법칙을 만약에 쓰면 사인 법칙 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2R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이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럼 여기 길이를 만약에 알았다 치면은 결국 이 삼각형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긴 아니까 결국에는 이 각에 대해서 몰라도 사실은 이 넓이를 구할 수는 있잖아. 그 우리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넓이 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죠. 2가지. 일단은 요거는 풀이를 다 보여줄게 이제. 자 해보자 한번. 일단 코사인 세타부터 한번 구해보자. 코사인 세타. 2, 4, 3, 4, 4, 16, 3, 3, 9 마주보는 거 13 빼주시면은 몇이야 이거? 25 빼기 13 해주니까 12. 아 이거 2분의 1 나오네. 아 특수각이네 이거. 특수각. 야 문제가 이제 2분의 1 나오네. 특수각으로 배려를 되게 많이 해준 거야 이거.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나오네. 그지 얘들아? 3분의 파이. 자 그러면은 뭐 문제 구하는 게 더 훨씬 수월할 것 같아 얘들아. 저렇게 나오면은. 자 잘 들어봐. 특수각이니까 여기가 이제 120도잖아. 120도. 120도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많이 해보잖아. 이거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각도를 60도로 쪼개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뭐 특수각 막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이제 뭐 1대 루트 3대 2 적용해 볼 수가 있고 한번 봐봐 이거. 그럼 여기는 이제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2 루트 3분의 루트 13. 뭐 이 정도만 쓸게. 뭐 여기 길이는 이제 여기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답은 나오지 얘들아. OBC 넓이니까 그냥 답만 빠르게 내보면 답만 빠르게 얘는 2분의 1 곱하기 그냥 밑변 루트 13 곱하기 높이가 2 루트 3분의 루트 13이니까 결국 뭘 해도 답은 나올 것 같네. 계산해 주시면 4 루트 3분의 13 12분의 13 루트 3인가? 이렇게 나오나? P분의 Q니까 결국 위아래 더하라는 거니까 답은 25. 뭐 답은 이렇게 내릴 수는 있어. 답은 이제. 답은 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조금 더 이 문제를 좀 더 한번 깊게 좀 파고 들어가 볼게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일단 답은 나왔고 특수각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만약에 얘가 특수각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봐.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지금 사실 특수각이 나왔지만 그걸 안 활용하고 문제 풀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사인을 아니까 사인을 구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온다고 했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사인 세타를 구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사인 세타 구해보면은 2분의 루트 3 나올 거고 이제 이걸로 이제 사인 법칙을 내가 만약에 쓴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루트 3분의 2 루트 13이 나올 것이니까 여기서 외접원의 반지름 R 구해주면은 결국 루트 3분의 루트 13이 나오기는 해.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루트 3분의 루트 1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세변의 길이를 알 때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2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 무슨 공식? 헤론의 공식. 좀 숫자가 좀 더럽긴 하지만 되기는 돼. 알겠지? 되기는 돼. 그래서 만약에 헤론의 공식으로 만약에 얘를 해본다. 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보여는 줄게.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이거. 헤론의 공식을 하면은 그 S를 우리가 구하잖아. S를 이렇게 S를 구하잖아. 그 S가 이렇게 나오잖아. 다 더해서 나누기 2니까 봐봐.
2분의 쟤네를 다 더할 때, 야, 뭐 하는지 잘 봐봐, 이거. 루트 13으로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니? 이렇게? 루트 13으로 다 묶은 거야, 그냥. 묶어서 더하는 거야, 지금. 저 세 변의 둘레의 길이를.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내가 만약에 해보려고 식을 시도를 해보잖아? 자, 이거는 좀 찢는 게 나을 것 같다. 2분의 루트 13 더하기 루트 3분의 1. 찢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S-A 이렇게 이제 하에 되게 좀 식이 약간 좀 복잡해 보이잖아. 봐봐. S,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거. S, 그럼 S-A지. 일단은 BC의 길이를 먼저 빼볼게, BC의 길이를. 2분의 루트 13 플러스 루트 3분의 1에서 루트 13 빼주고. 그 다음에 이 S에서 이제 뭘 빼주시는 거냐면은, 이제 저 루트 3분의 루트 13을 빼죠. 루트 3분의 루트 13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더 있겠지? 똑같은 거 더 빼는 게 있으니까. 2분의 루트 13 플러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13. 자, 식이 그래도 굉장히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굉장히 이게 해보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 이게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은, 자, 얘를 계산해보면 이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빼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동류항으로 처리가 되잖아. 동류항 처리하면은 이게 애초에 합차 공식으로 처리돼, 애초에. 합차 공식으로. 그래서 식이 복잡해 보여도 이게 합차로 처리가 돼가지고 결국 간단해지는 꼴이야, 이게. 간단해지는 꼴. 그러니까 얘랑 그 다음에 이제 저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뭐 좀 더 뭐 정리를 해본다 치면은 얘는 되게 형태가 복잡해 보이지만 얘는 이거 아니네, 얘들아, 이거. 얘는 지금 애초에 2분의 루트 13 더하기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13. 이거에 지금 제곱이잖아, 얘들아. 제곱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요 그대로 얘 제곱만 계산해보면 요거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몇이야 이거? 4분의 13 이렇게 나오나? 4분의 13? 그러면은 얘는 이제 숫자가 루트 안에가 얘는 숫자가 왜 이래? 2분의 4분의 13 2분의 루트 13. 근데 애초에 얘가 훨씬 큰 수구나.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12분의 해주고 4 마이너스 39 해가지고 막 12분의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좀 약간 더럽지만 뭔가 이제 계산이 정리는 돼. 근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는 좀 이렇게 푸는 거는 되게 비추인데, 근데 결국 합차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막 엄청 빡세지는 않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제 요 2번으로 푸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게 2번으로. 애초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특정 각의 코사인과 구하고 이걸 토대로 사인을 구해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게 원래 정석이야. 이렇게 가는 게.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게, 그 삼각형의 넓이를 만약에 구하라 라고 서술하게 나오면은 보통 공식 같은 거는 선생님들이 안 좋아하실 거니까 헤르네 공식으로 이제 풀면은 이제 빵점 주겠다 이러실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러면은 이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변의 길이를 알긴 아니까 이 코사인 법칙 변형으로 여기 구해야죠. 여기 이제. 저기를 구해줘야지.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저기서 코사인 2세타를 구해주시고, 그걸 토대로 사인 값까지 이제 구해주셔가지고 사인 값까지 그 다음에 넓이 공식을 쓰면 돼. 넓이 공식을. 사실은 지금 저 숫자가 좀 별로다 보니까 이 방법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2번으로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야. 2번으로 하는 게. 하지만 나는 너네들이 이것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 자, 원주각하고 중심각이 두 배 관계잖아요, 그죠? 두 배 관계. 얘들아, 이거 2세타인데 아니 수선해만 내리면 이게 각이 반으로 쪼개지잖아, 얘들아. 각이 반으로. 그래서 여기서 구한 코사인 값이 의미가 없지가 않아.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야. 여기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거는 결국에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비율이 2대 1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는 비율이 그럼 루트 13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루트 13이 아니고 루트 3. 비율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너네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그 수선의 발을 내려놔야 이 각을 이 직각삼각형에서 활용할 수 있어.
여기서 활용할 수 있어.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결론. 이 문제는 특수각이니까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오지만 특수각이 아니면은 이걸 활용해줘야 돼, 이거를. 이 각을 온전히 써먹기 위해서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해결을 봐야 돼. 이 직각삼각형에서. 자, 그렇게 해결을 보셔야 되고, 이제, 이거 얘기해주면 써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 그런 걸 배워. 삼각형의 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각의 2배 한 거는 값이 몇일까?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있거든? 내가 알려주면 잘 외울 자신 있니, 얘들아?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따로 그냥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요 각이 주어져 있을 때 2배 한 것도 구할 수 있고, 거꾸로 2배 한 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절반 한 것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알아두면은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은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잠깐만 끌었다가 여기서 갑시다. 자, 9번 보면은, 자, 요거 선분의 길이가 CA가 6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을 때, 저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넓이. 자, 우리는 가조건의 표현을 보자마자 바로 이제 이게 나와야 돼. 가조건 보자마자 그 사인 값이 그 변의 길이에 비례하니까 사인 값이 이걸 보자마자 B랑 C를 바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이게 3대 2죠. 사인 값 길이는 3대 2. 그러니까 B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 있어야 돼? B를 3K, C를 2K로 바로 놓을 수 있어야 돼. 가조건을 보자마자 저렇게 둘 수 있어야 돼. 저렇게 두신다면은, 자, 이겁니다. 얘가 소문자 P 맞네? 제가 소문자 P죠? 소문자 P.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B가 6이기 때문에 K가 2가 나오게 되고, 그럼 C가 4가 나오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 가조건을 토대로 우리는 그 C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C의 길이도 이제. 삼각형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 삼각형. 자, 여기가 이제 A, C라고 두시면 여기 길이가 6이고, 그 다음에 C의 길이가 4. 뭐 이 정도를 일단 잡아볼게. 적당히 이 정도 그리고 그림을. 자, 그 다음에 자, 나조건 사인 값만 나와 있는 어떤 식이 주어져 있네요. 자, 사인을 좀 그 식을 바꿔보자. 사인이 원래 뭐분의 뭐였으니까? 사인이 뭐분의 뭐였으니까? 2R분의 A죠. 2R분의 A. 2R분의 A 더하기 2R분의 C는 그 2배의 2R분의 B가 되는 것이고 2배의 2R분의 B. 그래서 좀 더 식정리 A 더하기 C가 2B가 나오네요. A 더하기 C가 2B네. 자, 이런 식이 나오네. 자, 근데 이제 BC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 B가 뭐였었냐면은 B가 아까 6이었으니까 이게 12. C는 현재 4인 거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A가 이미 나오네. A가 8이라고 나오네. 끝났네. A가 8.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다 알려준 셈이니까 아까 제가 뭐 얘기했죠? 뭐 헤르네 공식도 되고 아니면은 정석인 방법으로 코사인 원칙 변형을 해도 된다. 근데 얘는 이제 딱 길이들이 다 자연수니까 헤르네 공식으로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긴 하겠죠? 헤르네 공식으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여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 다음 단원이거든요. 이제 등차 수열 쪽입니다. 등차 수열 쪽. 등차 수열. 자, 좀 넘기셔서 레벨 2의 1번 문제입니다. 좀 넘기셔서 이제 단원이 달라지고 등차 수열이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등차 수열이고 이 등차 수열이니까 미지수 2개, 식 2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걸 보시면 자, 얘들아 이거 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적용해 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그 공차를 알 수가 있지. 공차를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공차가 여기서 마3인 걸 알 수 있거든. 마3. 공차가 마3이야. 공차가 마3인데 그 이 등차수열 등비수열 파트를 좀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저렇게 절대값을 껴서 내게 하거든. 절대값이 이제 사실 뭐
절대값은 어디에 들어가든 항상 어려워지게 하지만 등차 등비는 절대값으로 문제를 어렵게 해. 한번 생각해 볼래 얘들아?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지 음수일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한번 좀 해봅시다. 판단을 이제 자, 판단해 봅시다. 일단 네 가지 가능성이 있지. 둘 다 양수일까? 아니면 둘 다 음수일까? 아니면 부호가 서로 반대 관계일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확실하게 이건 절대 아니다 하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1, 2, 3, 4번 중에서 이건 확실히 아니다. 몇 번 케이스? 이건 확실히 아니다. 원래는 다 나눠서 해야죠. 이건 확실히 아니다. 몇 번 케이스? 4번? 4번은 왜 안 됩니까? 4번은 왜 안 됩니까? 4번은? 야, 공차가 음수인데 항이 더 커지면은 값이 커져야 되는데 공차가 음수면은 음수에서 양수로 안 되죠. 그러니까 A8에서 A10이 되려면 공차 두 개를 더 더해야 되는데 음수였던 게 양수가 될 수가 없잖아. 공차의 부호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또 있어. 안 되는 게 첫 번째도 안 되는 게 만약에 둘 다 양수로 가정하면은 절대값이 그대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대값 그대로 없애는 식이랑 앞의 식이 똑같아지게 돼. 모순이 발생하지 않니? 절대값 그대로 없어지면은 앞에 6이랑 2가 다르니 얘도 안 되는 케이스야 결국에. 얘도 안 되는 케이스. 얘도 안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나머지 둘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식을 활용해 보자고. 식을 이제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7d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9d 플러스 2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건데 얘도 한번 식 전개해 보시면은 얘도 지금 모순이 나오게 되거든. 모순이. 왜냐하면 여기서 공차 d를 구해 보시면 d가 1 안 맞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일 때도 식이 안 맞아서 우리는 유일하게 이 케이스로 가야 돼. 이 케이스로. 양수에서 음수로. 그래서 a 플러스 7d는 마이너스 t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a에 플러스 d 플러스 2. 이 케이스로 가시는 게 맞아서 이걸로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더 한번 풀어 보시면 답 나오겠죠? 이 정도까지만 좀 하면은 A 나올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값 나오면 저렇게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볼게요. 3번으로 이제. 3번도 어려운 건 아닌데 얘들 이렇게 한번 볼래? 등차 수열 AN인데 자, 저거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돼 있어. 자, 보시면 그 첫째 항에 마이너스 6, 공차가 4. 그러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푸는 건 이거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에는 그냥 일반항 그냥 쓰고 들어가 그냥. 이걸 쓰고 들어가 봐. 이걸 쓰고 그냥.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요건데 얘네들이 이제 더해보라고 했잖아. 얘네들이 이제. 더해보시면은 얘들아 요거 되니? 요거 맞니? 더하면? 저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냥 더한 거야 그냥 저 위아래 더해준 건데 자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등차 수열이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의 개수가 뭐라고 했니? 그 n의 개수가 공차. 근데 이제 봐봐 야, 등차 수열인 거 두 개 더해도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면은 이 더한 수열은 공차가 몇이라는 거야 이게 이 d라는 거잖아 공차가 n의 개수니까 즉 이 d가 4란 얘기야. d가 2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네. 야, 여기다가 1 넣어봐. n에다가 1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2a 플러스 2d가 첫째 항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아니니 이거? a 구해볼래? a 구해보시면 얘가 몇이 나오냐? d가 2인 걸 감안해서 계산해주면은 이거 마이너스 8 나오나? 맞나? 자, 마이너스 16. d가? 아니지. 마이너스 몇이야 이거? 2 넣어주니까 4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나오네? A가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 AN의 그 식이 이렇게 나오겠다. 실제 식이. 그래서 이제 A가 이렇게 나오고 공차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그 10항까지 합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 AN이니까. 이거 문제도 잘 읽어야 돼.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는지도 잘 봐야죠. AN을 내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 A, D 가지고 그냥 10번째 한 가지 합 계산하면 끝 나는 문제야. 계산하면.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5번이요, 5번. 5번은 좀 잘 봐야 돼, 5번은. 5번은, 자, 이게 뭐 하시는 거냐, 5번은. 자, 두 수열 A, B에 대해서 그 수열의 합이 SN, TN이라 주어져 있어. 그때 저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데, TN은 SN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라고 주어져 있어. 자, 여기서 B1 더하기 A5인데, 이 느낌이 들어야 돼. 정보가 약간 대칭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 A1, B5를 알려주고 거꾸로 B1, A5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예를 들어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좀 해볼까 이거? 자 이건 보세요 이거. 일단 첫째 항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첫째 항 n에다가 바로 1을 대입해야 된다 얘들아. n에다가 1을 n에다 1을 바로 대입해 보시면 t1은 s1 더하기 3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자 s가 a 수열이고 t가 b 수열이야. 그러니까 b1이 a1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a1이 또 1이라고 주어져 있어서 b1이 4가 나옵니다. 얘가 4야 일단. 얘를 일단 4로 깔고 가는 거야 4로. 4로 깔고 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A5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B5도 같이 좀 활용할 거거든.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그 수열의 합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저 합에서 일반항에 대한 걸 구하려면은 우리 그거 있잖아. SM 빼기 SM-1 그거를 해주셔야 돼. SM 빼기 SM-1를 여기서 적용해 봅니다. n 대신에 n-1를 넣는 거니까 해보면 여기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빼주니까 비로소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B야. AN이 아니야. BN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BN은 AN 더하기 2로 나오게 되고 주의할 점. N이 몇부터 가능한 거 이거? 2부터 가능한 거지. 2부터.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합이 주어지고 SN이 주어지고 일반항에 대한 AN을 알려면 꼭 이걸 해보라고 했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n이 2부터야. 2부터. 그래서 이제 5회 해가지고 이렇게씩 써놓고 A1이 1이니까 B1이 3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럼 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5가 주어졌고 A5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n에다가 5 넣어주면은 확인되겠네. B5가 10이니까 여기서 A5가 이제 그 8이라는 거로 확인할 수 있네. 8. A5가 8. 그래서 이제 더해주니까 이제 12가 나오겠죠. 12. 1번으로 답이 나오겠네. 1번으로. 이 정도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항상 이거 범위 조심하세요. 이거 범위 이제. 범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레벨 3. 1번 문제. 자, 요 문제 좀 잘 봐야 돼. 요 문제는. 뭐냐면 또 절대값이 나오지.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하는 거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다음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KM이 존재할 때 K 플러스 M의 값을 구해주는 그런 문제야. 공차가 2고 그 다음에 AK가 0이야. 이 수열은 공차가 2인데 더해지다가 중간에 0이 되는 순간에 존재한다 이거야. 중간에 0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면 60인데 절대값으로 더하면 84가 나온대. 84. 그러면은 저 나다식에서 알 수 있는 건 다조건은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음수항도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양수항도 있을 수가 있고. 애초에 그 공차가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음수항이었다가 나중에 양수항이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나하고 다의 차이는 절대값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데 절대값을 하니까 값이 더 커졌네? 뭘 의미하죠 이게? 절대값을 하니까 이 결과가 커지네? 음수항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니? 음수항이 있었다? 음수항이 있어서 여기는 음수항, 양수항이 섞여 있는 거고 다조건은 다 절대값이니까 다 양수처럼 계산하라 이거지. 자, 그러니까 차이가 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조건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음수항들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수항이 나오지 않는 이렇게 음수항, 양수항이 둘 다 동시에 공존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뭐 푸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면 봐봐. 나조건의 음수항들의 합 있죠. 나조건에서. 그냥 음수항들의 합을 이렇게 쓸게. 음수항의 합. 그 다음에 이제 양수항들도 이 뒤에 있었겠죠. 양수항의 합. 이걸 계산하는 게 60이고 다조건. 절대값으로 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네? 마이너스 음수항의 합. 그 다음에 양수항은 강해서 양수항 합. 이렇게 써도 되니 이렇게? 자, 지금 어디까지가 음수항이고 양수항이고 이걸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음수항들의 합 따로, 양수항들의 합을 따로따로 볼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얘를 이제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연립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일단 그냥 그대로 더해보면은 그 양수항의 합이 몇이 나오냐? 이거 연립해주면 72 나올까? 72. 그리고 음수항의 합이 그럼 몇이 나오냐?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될 거야. 연립해주면. 이렇게 일단 알 수 있어. 양수항 합, 음수항 합 이렇게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얘들아 요것도 의미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수열은 처음에는 음수였다가 나중에는 양수가 되는데 그 중간에 0이 되는 순간에 있었다 얘기야. 그리고 공차가 2라고 이미 주어지지 않았니? 자, 그러면 이게 되게 문제가 간단해지는 게 K번째에서 이제 이 0이라는 값을 가지고 공차가 2니까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직접 몇 개 써보면 돼.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얘들아 얘네만 더해도 벌써 마이너스 10이야. 얘네만 더해도. 그러니까 음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아 얘가 첫째 항이구나. 그래서 K가 네 번째 항 4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K가 네 번째 항 4. 이거를 캐치할 수 있지. 그리고 양수항의 합이 70이다.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써봐. 2, 4, 6, 8, 10. 어디까지 써야 그 양수항의 합이 72가 될지를 몇 개 써봐. 그렇게 큰 수 아니니까. 자, 써보면은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 이거. 자, 여기까지 하면은 16, 32, 16, 32, 48. 모자라네. 하나 더 해주면 18, 36, 54, 72. 여기까지 더하면은 양수항들의 합이 72가 나오네. 얘가 n번째 항이야 지금 n번째 항. n번째 항이야. 그럼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k 플러스 m을 구해주는 거니까 16. 이 정도로 답을 내주면 되겠지. 이 정도로. 자, 가장 그나마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풀이입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풀이가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요거 좀 볼래? 요 문제 자 등비 수열 문제인데 이제 도형이 나오는 문제야. 도형이. 자, 이것도 보시면 자 보시면 그 5개의 선분이 있는데 그 등비 수열을 이룬다. A, B, B, C, C, A, A, D, C, D. 자, 맨 앞에서부터 그냥 첫째 항 A라고 그냥 부여해서 쓰겠습니다. 저거 이제. 일단 봐봐. A, 그 다음에 BC라고 돼 있죠. A, B, B, C, C, A. A, AR, 그 다음에 AR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써 나갈 거예요. 이제 공비를 곱해서. 그 다음에 AD, CD니까 AR 세제곱이고 여기 AR 4제곱 이렇게 나오겠는데 일단 그냥 저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A, B, C, D가 이 길이의 비율이 4라고 주어져 있네. 내가 4래. A, B는 내가 A라고 잡았고 CD는 AR 4제곱이니까 얘 R 4제곱이 4라는 얘기여서 R제곱이 2, R이 그냥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일단. 자, 일단 여기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 일단 여기까지. R이 루트 2까지 나와. R이 루트 2. 그러면 일단 모든 변의 길이를 루트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R로. 얘는 루트 2A이고 얘는 2A이고 얘는 그러면 이제 2루트 2A가 되는 것이고 얘는 그럼 4A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변의 길이가 a에 관한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고 문제에서 또 물어보는 거 ABC의 넓이가 루트 7일 때 ACD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ACD. 자, 얘들아 요겁니다. ABC는 현재 모든 변의 길이의 비율을 알고 있지. 비율. 1 대 루트 2 대 2라는 비율 아니네 이거 얘들아? 요 비율이지. 사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정확히 몰라도 비율만 알아도 특정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가 있다고. 특정 각에 대해서. 요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 변형을 이제 써주는 거지. 변형을 이제.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변형을 내가 삼각형 ABC에서 한번 만약에 들어가잖아. 자,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헤르네 공식도 돼. 헤르네 공식도. 자, 루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헤르네 공식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근데 코사인 법칙 변형으로 해보시면 코사인 B를 한번 구해보자. 코사인 B. 2A 루트 2A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바라보는 거 4A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자 물론 이 코사인 법칙 변형할 때는 굳이 A 안 쓰고 하셔도 똑같습니다. 결과가 A 안 써도 비율로 해도 되고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와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나오게 돼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나오게 되고 이걸 토대로 사인 B까지 구해주게 된다면 사인 B 제곱해서 더하니까 이거 4분의 루트 14야. 사인 B가 4분의 루트 14까지 나오게 됐고요. 삼각형 해야 되겠죠, 이렇게? 4분의 루트 2, 루트 14 이렇게 해주시고 이 정도로 자 그러면은 결국에 사인 B를 알았고 삼각형의 넓이 공식 들어가자. 삼각형 ABC는 자 2분의 1 A 루트 2A 그 다음에 사인 B 이게 4분의 루트 14니까 얘가 지금 루트 7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루트 7 문제에서 자, 풀면 A 나오겠지? 풀면 자 한번 좀 더 정리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루트 7 루트 7에서 루트 2 남고 루트 2 루트 2 2 없애주면은 이게 아마 A제곱이 4가 나오게 돼서 A가 아마 2가 나오게 될 거야 얘들아. A가 2가 나와. A가 2가 나옵니다. 저렇게 A까지 구해놨으면 이 문제 끝난 거야. A를 구해놨으면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 나머지 한 삼각형 그 A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ACD의 넓이. 근데 ACD의 넓이도 얘들아 보면 얘들아 얘 넓이도 결국 모든 변의 길이를 지금 확실히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결국 모든 변의 길이를 아니까 얘도 A, B, C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뭐 코사인 법칙 변형해주고 코사인값 구하고 하면 답은 나오겠지 그죠? 답은 나올 거야. 답은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좀 한 2등급 정도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면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ACD의 넓이? 근데 저거 굳이 직접 안 구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ACD 넓이? 변의 길이의 특징을 좀 볼래? 변의 길이들의 특징? ACD의 넓이를 구해주겠고 현재 ABC의 넓이식으로 이제 A가 2라는 거 나왔어. ACD 저 도형 자체를 한번 뚫어주게 해서 다 한번 쳐다볼래? 저 도형 자체를 뭔가 좀 있는데 길이 비율을 마저 써볼까? 길이 비율 자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닮음인가? 자 이거 볼래? 1대 루트 1의 2야 1대 루트 1의 2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2대 2루트 2대 4라고 주어지는데 요거를 약분을 해보시면 이거 1대 루트 2대 2가 나와요. 이거 길이 비율이 완전 일치해서 닮음이야 닮음. 닮음이 보이면 굳이 저 삼각형 ACD 또 할 필요가 없어. 닮음 비로 풀면 되니까. 자 삼각형 어떤 게 지금 닮음인지 한번 써보자.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과 지금 닮음이 될 수 있느냐. ABC가 지금 자, ABC가 지금 CAT입니다. CAT. 이게 닮음이에요, 닮음.
그럼 그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닮은 비가 대응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A, B, C, A 대응변으로 생각해 보시면 A, B가 1일 때 C, A가 2예요. 이게 길이비야, 길이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넓이비로 내가 만약에 들어가시려면은 제곱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 1대 4라고 들어가면 되겠지. 1대 4. 넓이비는 제곱 2니까. 그래서 지금 저 ABC의 넓이는 문제에서 루트 7이라고 주어졌었는데 그 1대 4라는 거 이용하면은 여기는 4 루트 7의 넓이가 되겠고 실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답은 CA랑 곱하라고 했을걸? CA의 길이랑 얘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A가 2인 거 감안하면은 곱하면 16 루트 17로 답을 내주면 돼. 16 루트 17. 그래서 닮음이 좀 보이면 좋겠다. 닮음이. 닮음이 좀 보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넘겨서 그 다음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 이게 이제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단원인데 요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레벨 2입니다. 레벨 2. 레벨 2의 1단원이야. 요것도 보시면 자, 등차 등비가 같이 섞여 나와. 섞여 나올 때 좀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첫째 항은 둘 다 1인데 일곱 번째 항이 또 같네. 자, 등차 수열에서 지금 첫째 항이 1이다라는 정보 알려줬고 이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을 알려줬잖아. 사실 더 두 가지 정보만으로도 등차 수열의 정보는 다 알 수가 있죠. 자, 해봅시다, 이거. 이 식을 한번 활용해주면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자, 이 계산을 해준 게 98이다라고 일단 잡고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마저 정리해서 d를 구해보자. d 구해보시면 얘가 이제 2 플러스 6d가 28이니까 6d가 22가 나오게 되는데 6d가 22. 여기서도 조금 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굳이 저기서 d까지 구하지 않고 문제에서 A7이 또 나왔으니까 A7이 나왔으니까 아 이거를 고지 곧대로 활용할 수가 있죠. 얘를. 자, A7이라는 게 이거잖아, 얘들아. A7이라는 게 이거잖아, 이거. A7이 요거 아니니. 6 뒤의 값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지. 6 뒤의 값을. 첫째 항은 지금 1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고, 이제 1이라고. 잠깐만. 26이죠? 26. 그래서 1 더하기 26을 계산한 게 B7. 즉 27이라는 건데, B7이라는 등비수열도 이제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해주면은 결국 이게 R의 6제곱이라는 얘기지. R의 6제곱. 첫째 항이 지금 1입니다. 등비수열의 첫째 항이 1. 자, 그렇기 때문에 R의 6제곱이 27이니까 R의 6제곱이 27이니까 이제 여기서 R 세제곱이 3. 뭐 이 정도 나오겠지, 그지? R 세제곱이 3. 아니, R 제곱이 3이죠. R 제곱이 3. R 제곱이 3 이렇게 나오겠지. 물론 여기서 R이 루트 3이긴 하지만 굳이 R까지 가진 않고 R 제곱의 값으로 요거를 언제 할 수 있지 않나, 요거? 왜? 저거 B의 2K-1 즉 이거 홀수 표현식 아니면 얘들아 홀수 표현식 B라는 수열에 홀수 항들만 몇 개 더하라는 거죠. 홀수 항들만. 그러면은 저거 어떻게 처리해 주냐? 자, 일단은 B 2K 빼기 1이니까 첫째 항은 뭐야? 첫째 항? 첫 항은 B1이지 얘들아. K에 1을 들어가는 게 첫째 항이야. K에 1을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공비는 지금 두 개씩 커지는 구조이니까 R 제곱 3이 공비이죠. R 제곱 3. 이렇게 파악해 주셔가지고 따라서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 정도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가 이제 막 등차 등비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공비가 R 제곱인 것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요거. 요 문제.
자, 좌변은 이제 첫째 항부터 2n-1까지 더해주는 거고, 그게 n제곱 더하기 n이다. a10이 5일 때 a1 더하기 a11을 구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이거. 좌변을 s로 한번 보자, s로. s로 보자, 한번 이거. 요거지, 요거. 근데 요거야. 근데 요건데, 이거 좀 조심할 점이 있어. 이거 조심해야 될 점이고. 그, S가 주어졌고, 일반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요. 일반항에 대해서. 이거, N 대신에 N-1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시도하잖아? N 대신에 N-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시도하잖아? 이 시도는 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야. 이 시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야. 왜냐면, 얘에서 얘를 빼면은 항이 몇 개 남니? 남는 항이. 2개 남는 거 맞네? 이게 남겠죠. 이 2개가. 이 2개가 남지 않을까, 얘들아? 이 2개가?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지. 얘는 첫째 항부터 2n-1번째 항까지 더하는데 2n 빼기 3만큼을 빼니까 남는 항이 뒤에 2개야. 남는 항이 뒤에 2개. 이게 나오게 돼,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뺀 것도 써야 되겠지, 이제. 뺀 것도. 이거 빼면 얘는 몇 나올 거야, 얘는? 얘는 빼주면, 뭐 2n 나오나? 해보면? 이거일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별로 좀 그렇게 막 좋은 선택이 좀 아닐 수 있거든, 이건 이제. 왜냐면은, 항이 2개가 나오게 되잖아, 2개가. 그래서 얘는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막 좋은 선택은 아니기는 해. 그리고 이게 몇부터 가능한 거겠어, 얘들아? 이게? 자, 이제 n이 2부터 가능한 식입니다. n이 2부터 가능한 식. 2부터 가능한 식이야.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이게 나올까, 이게 답이? 답이 나올까? 문제에서 A10 주어졌고 A1 더하기 A10을 구하라고 했잖아. 일단 A1은 얘들아 무조건 n에다가 1 넣은 것으로 계산하는 거야. n에다 1 넣은 것으로. 1 들어가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1까지니까 첫째 항이 2라는 게 나오게 돼. 첫째 항이 2라는 거. 이게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A11을 알아야 되잖아. A11의 값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 고민해 보니까 A11 값을 어떻게 활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A11 값을. 어떻게 활용해 줘야 될까? 저거? A12 값을? 어떻게 활용해 줘야 될까? A10이 등장하려면 n에다가 몇을 넣어줘야 되니? n에다가 6 넣어주면 되니? 6 넣어주면? 6 넣어주면 여기서 A10 나오죠. 얘가 짝수를 의미하는 식이니까 얘는 홀수고. 그럼 A11 더하기 A10이 몇이야 이거? 10이 나오지 10이. 그럼 되는 것 같은데? 5하고 7을 해주니까 답이 그럼 9 나오네 9. 자, 답이 9야. 답이 9인데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거 봐봐. 결국 일반항을 구하니까 얘는 항이 2개 나오는 구조야. 이게 2개 나오는 구조. 이렇게 해도 이제 답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 일단. 확인은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푸는 게 사실 나아. 뭐냐면, 자, 어차피 11번째 항, 10번째 항까지의 합에 대해서 뭔가 지금 물어보고 다루고 있으니까 n에다가 바로 있잖아. 6을 넣어가지고 얘들아, 이 정보랑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이제 5를 넣어가지고 S9 나오거든, 이거. 얘들아, 이거야. 5하고 6을 둘 다 대입해주면 S9랑 S11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위의 식을 이렇게 봐도 되니,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니? 위의 식을? 저렇게도 볼 수가 있어야 돼, 저렇게. 어차피 11번째 항까지 더할 거면 9번째 항까지 더해놓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을 더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30이고, A10은 문제에서 5라고 주어져 있으니, 식이 성립하려면 여기 이제 7이 필요하대, 7. 7이 필요하겠지.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가 있어. 이렇게도 이제. 그래서 굳이 일반화까지는 굳이 안 가도 이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야. 이 정도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거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을 한번 좀 보시면, 자, 이제 모든 자에서 n에 대해서 저식이 성립한다. A22, 200일 때 A1이 무엇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이제 우리 많이 해봐서 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좌변은 저거 시그마 다 계산하면, 뭐가 남습니까? 좌변은? 이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제 하나 차이잖아. 하나 차이. 그러면 가장 큰 쪽에 하나, 가장 작은 쪽에 하나. 얘들아, 바로 나와야 돼, 이거. 이제. 바로 나와야 돼, 저게. 소거되는 꼴 우리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 이제 일일이 소거하는 거는 이제 지나가야 돼 이제. 좌변이 이렇게 처리되고 우변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K가 기준 문자니까 K랑 관련이 없는 이 N이라는 문자는 앞으로 끄집어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끄집어내서 K는 1부터 N까지고 K제곱 마이너스 K 이거 이제 그 공식 써서 처리해야 돼. 공식 써서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공식 처리해야지. 해보시면 K제곱이죠? 자,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뒤에 K 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데 요건데 약분이 됩니다. N 플러스 1을 동시에 약분시키고 들어갈 수 있고 맞아 써보자. A N 플러스 1 하고 넘기자. A1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자, 얘 식정리인데 이거 2분의 n으로 묶을까? 2분의 n으로? 2분의 n으로 묶어볼게. 묶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남는 게 3분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식정리해 보시면 an 플러스 1은 a1 더하기 저게 2분의 n 곱하기 3분의 2n 마이너스 2 마지막 식정리 이 약분 되니까 3분의 n의 n-1 이 정도로 간략화가 가능할 거야. 이 정도로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문제에서 A20이 주어져 있으니까 19 대입할 생각 해줘야 되겠지. 19 그럼 이제 좌변이 200이고 첫째 항 구해줘야 되고 3분의 19 곱하기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마저 뭐식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게 몇이야 이게 114? 계산하면 여기 114 나올 거거든. 114. 나머지 얘가 그럼 86이어야 될 것 같아. 86. 86으로 맞춰주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5번으로 답 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KN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좌변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좌변 바로 처리돼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요 5번. 요거 좀 잘 볼까? 요거 5번. 5번 잘 봐야 돼, 이거 5번. 자, 5번. 솔직히 지금 내가 풀어주는 문제들이 너네 내신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거, 진짜. 막 지엽적인 거 최대한 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얘 좀 약간 문제 괜찮은 것 같거든, 얘. 보면 5번은 AN이 저렇게 주어지고, 자, BN이 AN을 시그마 처리하래, 더하래. 근데 또 시그마 처리하라는 거야. 시그마를 이제 이중으로 처리하는 문제야. 이중으로 처리하는 문제. 근데 이거 이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A를 보면은 이거 형태 자체가 얘가 지금 항 두 개인데 각각 부분분수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근데 이거 부분분수 처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처리한 다음에 자 이거 그냥 봐봐. 쓰지 말고. 만약에 부분분수 처리했다 쳐봐. 부분분수 처리를 해보러 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뭐 만약에 했다 쳐봐. 동류항이긴 하죠. 그죠? 근데 동류항 그냥 이거 마이너스 2로 안 묶고 그냥 냅두고 시그마 처리하는 거는 괜찮거든. 근데 이거를 동류항으로 우리가 안 묶을 수가 없잖아. 약간 습관상. 이렇게 놓고 풀면은 소거되는 꼴이 잘 안 보여. 결국 이거 소거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문수를 처음에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BN 저 합을 계산을 해줄 생각을 해야 돼. 왜 이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근거. 얘들아 여기 비교해봐. 이 앞항이랑 뒷항 비교해보면 분모가 1이 더 더해져 있지 않니?
1이 더 더해져 있으니까 애초에 이거 더하다 보면은 소거 되는 꼴일걸? 더하다 보면은 바로 1 더한 차이니까 이거는 이웃한 도항이 바로 소거되는 꼴이어서 맨 앞 맨 뒤 하나씩만 남는 꼴이라고 이거. 바로 시그마 처리 들어가야 돼 이거. 애초에 이 꼴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소거되는 꼴이네. 가 나와야 돼 이게. 이게 나와야 돼. 그럼 바로 해봅니다 이제. 자 1 들어간다 저기다가 1 들어가시면 자, 2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 이게 지금 1 대입한 거야 이게 1 대입한 거. 그 다음에 2 대입해 봅니다. 그럼 3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 곱하기 5분의 1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바로 소거 되잖아 이거 얘들아. 바로 소거 되잖아. 바로 여기가 소거가 일어나니까 바로 소거가 일어나는 꼴은 내가 맨 앞 맨 뒤 하나씩 남는 구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n번째 항까지 대입해주게 된다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2, 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그 소거 규칙이 바로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까지 소거되고 그렇게 늘 얘기하던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게 하나씩 남겠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bn을 최대한 이렇게 간략하게 처리해 볼 수가 있어. bn을. 여기까지 간단하게 처리가 될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더 시그마. 문제에서 12번째 항까지 또 해보래. 한번 해봐야죠. 시그마 1부터 12번째 항까지 이 시그마 처리 한 번 더 해주시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꼴 자체가 또 분분수가 되는 꼴이니 여기서는 이제 좀 찢어 봐 가지고 이제 찢어서 이렇게 해보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부 이렇게 한 거야. 마이너스가 있어서 분분수를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앞에 상수는 그냥 항의 개수 12개 곱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많이 해서 알잖아 얘들아 이거. 이거 이제 바로 상수항 1차이 K의 개수도 1이니까 이거 앞뒤 하나씩 남는 구조 그렇게 얘기했죠? 자 마지막에다 생각 한번 써보자. 자 2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게 한 묶음이고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2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까지 되면은 마이너스 14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바로 소거되는 꼴 나오니까 남는 게 얘네 둘이죠. 얘네 둘 2까지 남고 그래서 2-3분의 1 더하기 15분의 1로 해서 10으로 똑같이 통분해서 들어가니 15분의 30-5 더하기 1 그러면은 몇이야 이거 26? 15분의 26으로 되겠네. 15분의 26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소거되는 꼴이 바로 나옵니다. 소거되는 꼴이 합이니까 41로 답을 내주면 돼. 41로. 자 그래서 소거되는 꼴 자 내가 아마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할 거야. 오늘까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안 쓸 거야 이제. 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시간을 줄이려면은 이제 이 패턴을 알고 가장 그 앞에 가장 뒤에 몇 개 남는지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렇게만 앞으로 쓸 거야. 이제는 이런 친절이 없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 요거 마지막 문제다. 이거까지 봅시다. 마지막 4번. 자 그리고 레벨 3의 1번입니다. 레벨 3의 1번. 자 마지막. 자 마지막이고 자, 이거 문제 한번 보시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모든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다. 자, A는 지금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마삼. B라는 수열을 저렇게 새로 정의해놨네. 근데 시그마 B를 두 개 곱하래. B를 두 개. 자, 이거 뭐 어떻게 해볼까 고민해보니까 얘들아 일단 우리가 현재 이 문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거. 뭘 시도해볼 수 있어?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진짜 기초적이게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이제 B를 이제 곱해야 되는데 B가 여기 있잖아. 자, 가장 먼저 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니? 이게 답으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해볼 수 있는 거. 야, 통분. 분수잖아, 분수. 통분 한번 해보라고, 통분.
통분을 해보면은 역사가 벌어진다. 자, 통분을 했거든요. 확인되십니까? 분자가 몇입니까? 분자가? 분자 바로 나와야지. 몇이야 이거? 자,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 하나짜리 빼는 거잖아. 공차 마이너스 d 맞니? 마이너스 d. 공차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an분의 3 바로 나와야 되더라. 얘가 마이너스 d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죠. 그럼 이 문제 끝난 건데 벌써?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고 이 bk, k로 바꿔서 쓰고 그 다음에 bk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라는 거잖아. 이거 쓰고 보니까 분모가 또 두 수의 곱이네. 분모가 분분수 처리할 생각도 해줘야 된다고 얘들아. 분분수 분분수 해보시면은 자 뒷항에서 앞항을 뺄게. 이렇게 뒷항에서 앞항을 그 다음에 이제 앞항분의 1 마이너스 뒷항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거 정리해보라는 거 아니야. 이거 정리하라는 거고 이번엔 얘가 공차 D 그냥 D가 되니까 D가 아까 마3 이었죠. 마3 앞으로 끄집어 내주시고 이제 시그마 이거 한번 해보자. 시그마 바로 해보자. 자 근데 이것도 많이 본 꼴이지만 이거 바로 이오탄 도항에서 소거되는 꼴이네. 1 들어가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1 들어가면 그다음에 2 들어가면 어떻게 돼? 2 들어가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쭈루룩 가다 보면은 마지막 이제 10 들어가면은 A10에서 A11분의 1 빼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소구가 바로 일어나죠. 착착착착 일어나죠. 이렇게 착착착 하나 더 닫고 그래서 최종 마이너스 3에 A1분의 1 마이너스 A11분의 1이 남게 되고 이게 뭐다? 마이너스 28분의 45라는 거야. 마이너스 28분의 4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3으로 나눠볼게. 마3으로 나눠버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A11은 A 플러스 10D인 거 반영해서 저렇게 쓰고 마3으로 나눠주니까 일단 여기까지 쓸 수 있고 저거 그냥 양변에 분모 곱하면 끝이야. 분모 곱해주면 A1 빼기 30으로 곱해. 곱하기 A1 빼기 30 해주시면은 A1 빼기 30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우변 28분의 15 A1 빼기 30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더 식정리 해봐야 돼.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가 되거든요 이거. 자 정리가 되는 게 잘 봐봐. 여기서 약분을 미리 하고 들어갈게. 현재 좌변이 마이너스 30이 남았고 우변에 15가 있어. 미리 약분을 해가지고 얘를 마이너스 2로 만들어 놓고 분모를 곱해. 마이너스 56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A1 빼기 30 전개해서 다 넘겨주시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옵니다. 또는 A1이 30 30이 아니라 28 자, 이렇게 두 답이 나오게 돼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30이 되겠죠. 30 4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4번으로 이렇게 여기까지